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 파트를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내용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억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땐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두 번째 봐서 이제 머리가 크고 고등학생이 돼서 봐서 그런지 조금은 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이거죠. 전압. 자, 전압부터 천천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전압은 전위라는 거의 차를 얘기합니다. 전위의 차. 자, 지금은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고 복습이니까 조금 더 시험에 도움이 되게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물리2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아주 정말 쉽게 다행하게도 이 전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일정한 전기장이 있을 때 주로 나올 겁니다. 자, 일정한 전기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일정한 전기장이 있을 때. 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된 판이 있으면 이런 전기장이 있을 텐데 이때 전기장이 일정하겠죠. 자, 이때 요 사이의 거리가 D라고 한다면 자, 내가 여기 있는 요 플러스 Q라는 전하를 요 위까지 끌어올리는데 드는 힘은 있을 거고 자, 그 힘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고 그거 두 개로 곱한 게 바로 1이 될 겁니다. 자, 내가 여기 일정한 전기장에서 한 일은 힘 QE, 이동거리 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끝까지 올리는데 한 일, 이 일이 결국은 여기 있는 요 전하의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 포텐셜 에너지는 전하량 곱하기 전압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죠. 우리 전위를 보통 포텐셜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반대로 그냥 계약을 합시다. 전위차에다가 전하량만 곱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결국은 같은 거죠.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자, 결론을 내면은 전압은 전기장에다가 떨어진 거리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단 언제만 요게 가능하냐면 일정한 전기장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1차 지필 시험에서 봤던 그 역학 파트는 중간 과정을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 그리고 뒤에 있는 축전기 파트는 어떤 부분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요런 세세한 과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보다 요런 것들을 어떻게 요리조리 요리를 해가면서 문제에 적용을 할지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또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가 A 부분이고 여기가 B 부분이래요. A와 B 중에서 어디가 전위가 높죠? 자, A가 전위가 높죠? 자, 뭐라고 그랬죠? 수업 시간에 플러스 전화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높다 그랬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전화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낮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둡시다. 한번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해볼까요? 자, 문제 42페이지 1번.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전위가 나와 있고 뭐 전화가 움직이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먼저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먼저 이거부터 봐야 돼요. 과연 이 문제에 전기력만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력을 포함해서 전기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자, 중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고요? 보통 중력이 있는 곳은 중력이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1단원에서는 지면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중력이 있는 거를 가정을 하고 가는 거였는데 2단원에 이렇게 축전기 같은 이런 판들이 나와 있는 데에서는 중력이 있는 곳, 중력 가속도는 몇이다. 이런 식으로 중력이 있다는 걸 암시를 할 겁니다. 문제에서. 자, 중력이 있을 때는 중력이라는 힘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중력이 없는 42페이지 1번 같은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풀었지만
자, 전기장 어느에서 어느 방향이죠? A에서 B 방향이죠. 자, 여기 있는 요 사이의 거리 D. 자, 여기 전압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V래요. 자, 그 소리는 A랑 B의 전위차가 얼마라는 거예요? V라는 소리입니다. 전위차가 전압이라는 거니까. 자, 2번 벌써 풀었습니다. 2번. 자, 1번도 한번 해볼까요?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자, 전기장 세기 어떻게 구했죠? V는 2D. 자,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D분의 V.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자, 얘를, 전하가 플러스 Q인 얘를 여기까지 갖고 오는데 필요한 1. 자, 얼마가 되겠어요? 1 QV. 이렇게 될 겁니다. QV. 얘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난이도를 높여서 하나 문제를 어렵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Q 전하가 여기 있어요. 자, 얘를 가만히 여기에다 둘 거예요. 가만히 놓을 거예요. 정지 상태인 상태로 놔둘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여긴 플러스가 있고, 여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지 스스로 이 전기장 안에서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닿는 순간에 속력을 구하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자, 어떻게 풀면 좋냐면은 여기 있는 얘가 왜 이동을 했죠? 전기장이라는 곳에 놓여 있어서 전기력이라는 힘 때문에 이동을 했죠. 자, 한마디로 전기력이라는 힘이 이동시켜서 생긴 에너지. 전기력이라는 힘이 일을 했어. 자, 우리 앞에서 뭐 배웠죠? 4번 문제. 자, 일과 운동 에너지 배웠죠? 자, 여기 있는 요 전하가 일을 받아요. 일을 받으면 그 일을 받은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자, 얘가 받은 일 얼마예요? Q이라는 힘으로 D만큼 이동을 시켰죠. 자, 한마디로 이건 QV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받은 요 일이 뭐랑 같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나중 속도는 V, 처음 속도는 0이니까 빼기 0.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놓고 보면 나중 속도는 n분의 2qv 루트가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오음의 법칙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음의 법칙.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오음의 법칙. 자, 오음의 법칙 어떻게 하죠? V는 IR.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뭔가 외워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개인적으로 이걸 부알 이렇게 외웠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으로 외워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저항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비저항에다가 길이랑은 비례하고 단면적이랑은 반비례한 요게 바로 저항값이었죠. 자, 요식 왜 썼냐면요. 요식 축전기랑 헷갈리지 마세요. 자, 축전기에서는 넓이랑 비례하고 길이랑은 반비례했어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근데 저항에서는 이 부분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저항이 나왔을 때 전기 에너지의 일률, 전력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전력은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뭘 썼죠? 단위는 와트를 썼었습니다. 자, 이 셋 중에 어떤 걸 사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문제에서 뭐가 일정한지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전압이 일정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나 얘를 사용을 하고, 전류가 일정한 게 나왔다면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조금 적응 능력을 갖고 적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여기 있는 저 전력은 시간분의 에너지 이런 뜻이죠. 뭐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라면 시간당 얼마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냐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전기 에너지는 그럼 얼마나 사용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W
얘랑 다릅니다. 얘는 와트라고 불리는 단위고 얘는 그냥 W예요. 에너지.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통 직렬 연결 하나, 병렬 연결 하나만 있으면 조금 괜찮은데 이렇게 혼합으로 되어 있으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여기 저항 R1, 여기 저항 R2, 여기 저항 R3라고 해봅시다. 여기 저항, 전압 V. 자, 먼저 전압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얘는 말하자면은 에너지를 줄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전압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릅니다. 자, 얘가 전압을 어떻게 줄 거냐면 여기에서 일부를 줄 거고, 자, 여기에서 일부를 줄 겁니다. 자, 여기서의 전압을 V1, 여기서 전압을 V2라고 한다면 총 전압은 V1 더하기 V2가 되겠죠. 그쵸? 자, 다음. 자, 전류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전류는 저항을 지나가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 전체로 해서 나온 전류가 I라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 I1, 여기서 흐르는 전류 I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전체 전류 I는 I1에서 I2를 더한 값, 이게 전체 전류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역시 I가 되겠죠. 얘네들이 합쳐져서 다시 I가 될 테니까요. 자, 다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얘를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냐? 자,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저항은 뭐가 들어가냐면 얘네 둘의 저항이 들어갈 거예요. 얘네 둘의 합성 저항이. 자, 여기 있는 요 저항은 그대로. 만약에 여기에서도 풀리지가 않는다면 한 번 더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자, 위에 있는 저 아이 둘의 합성 저항을 또 써주는 거예요. 자, R12라는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하죠? 자, 여러분들 병렬 연결일 때 자꾸 틀리기 쉬운데 병렬 연결일 때는 꼭 역수를 취해줘서 더해줘야 병렬 연결 저항의 값이 나옵니다. 합성 저항 값. 자, 그래서 합성 저항 값은 R1 더하기 R2분의 R1, R2 이렇게 되겠죠. 이거 자꾸 헷갈려서 얘가 합성 저항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다음 여기에서 얘네들 직렬 연결된 아이들의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하면 주죠? 직렬 연결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 그리고 각각에서 전압이 일정한지 전류가 일정한지 전압이 같은지 전류가 같은지 요거를 꼭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